김기춘 전 비서실장 추가 기소될 수 있다는 뉴스가 짧게 한번 나왔었습니다. 이유는 화이트리스트 때문이다. 예, 사실 익숙치 않은 블랙리스트는 익숙한데 화이트리스트는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추가 기소할 수도 있다고 하는 이 화이트리스트가 뭔지 이 사안을 직접 취재한 한겨레 21 김한 기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 전화로 하려고 했는데 직접 오셨네. 네. 오라 그러던데. 아니, 저는 굳이 얼굴을 보고 얘기할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반갑습니다. 잘 오셨고요. 예. 일단 화이트리스트가 뭔지, 왜 이게 추가 기소 사유까지 되는 건지, 네. 왜 이렇게 심각한 건지 좀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10분밖에 없거든요. 네. 그 블랙리스트는 이제 이른바 지원 배제 리스트잖아요. 화이트리스트는 그렇죠. 지원 동료 리스트 정도 될 겁니다. 블랙리스트는 이 사람한테 돈 주지 말라는 네. 거고, 그러니까 자격이 돼도 안 주는 거고, 네, 그렇죠. 화이트리스트는 자격이 안 돼도 돈을 주라고 하는 거. 그렇죠. 예. 단순화시키면 그런 네, 겁니다. 단순화시키면 그렇고, 이게 공적 자금, 그러니까 기금이라든지 공적 자금을 지원할 때는 정부 부처를 통해서 뭐 리스트를 만들어서 블랙리스트처럼 얘네들은 돈을 줘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민간 단체,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은밀한 지원을 할 때는 정경련이나 이런 기관을 통해서 어디에 돈을 좀 집행해라, 뭐 이렇게 이제 지금 청와대가 움직였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회 현장에서 보수단체를 동원할 때 네. 그런 돈들은 우리가 익히 여러 차례 보도를 통해 들었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이제 문화예술 분야에서 네. 이 사람들이 만드는 영화 혹은 이 주제로 만드는 영화는 보수 성향의 영화 혹은 뭐 그쪽이 좋아할 만한 영화니까 어떤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도 돈을 지원한다. 국가의 돈을 그쪽에 자원을 쓴다. 뭐 이렇게. 특히 영화 분야에서 두드러졌는데요. 영화 분야가 이제 투자 규모가 크고 산업적으로 파장도 크고 문화적으로 이제 그것도 크다 보니까 박근혜 정부가 이제 문화예술계의 자편향을 바로잡는다 이런 기조와 취지 속에서 뭐 김영환 업무수첩이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직접 구속 사유이기도 했는데 그 다이어리에 보면 화이트리스트라는 용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네, 그렇죠. 지원하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실제 영화들이 이른바 우리가 이제 국뽕 영화라고 불렀던 국뽕이요? 네, 국뽕 국가주의의 일단 뭐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소위 이제 애국심을 고취하고 네. 우리나라가 이제 소위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해서 이렇게 크게 잘 살게 됐다는 내용, 그렇죠. 그걸 기반으로 하는. 그래서 뭐 그런 영화들이 제작이 쭉 줄줄이 되는 과정에서 모태펀드라고 하는 영화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투자 그 지원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시나리오라든지 이 영화의 스태프들의 역량을 판단을 해서 이 영화가 얼마나 흥행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해서 제작 지원금을 주는 거. 좋은 거잖아요. 네, 좋은 거죠. 그래서 한국 영화 활성화에 굉장히 기여를 했는데 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이 모태펀드에 낙하산을 꽂는 방식으로 해서 영화 제작 지원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모태펀드는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문화예술 분야를 지원하고 진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대한 기금인데. 그렇죠. 예. 근데 그 기금의 특정 인사, 박근혜 정부 시절의 특정 인사를 낙하산하여 그 분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 충분한 자격 요건이 안 됐는데도 지원한 영화 그렇죠. 같은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제작 중인 사선에서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사선에서요? 뭐 어떤 요건을 못 갖췄는데 얼마나 지원을 받는 거예요? 이 영화는 전체 제작비가 45억 정도로 영진이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43억 원을 정부 지원금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이례적인가요? 이거는 충무로에서는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후문은 알 수가 없잖아요. 후문은 뭐 알 수는 전무까지만 없는데 하죠. 모태펀드도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모태펀드 관계자들도 이게 왜 그러냐면 모태펀드가 심사를 할 때 몇 가지 주요하게 보는 게 있는데 하나는 이 영화가 민간 투자를 얼마나 받아왔느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민간에서 이미 경쟁력을 얼마나 인정받았느냐. 그렇죠. 최소한 영화 전체 제작비의 한 30% 정도는 이미 민간에서 투자를 받았느냐. 이거를 주요하게 보고. 말이 되네요. 그다음에 이 영화의 제작자와 감독이 어떤 커리어를 갖고 있느냐.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이 부분 이제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영화를 실제로 배급할 수 있느냐. 뭐 요거를 이제 중요하게 보는데 실제로 배급할 수 있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배급사를 사전에 지금 주요한 배급사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 주요 배급 라인을 탈 수 있느냐. 그걸 이제 주요하게 보는데 뭐 당연한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민간에 투자를 받았다는 얘기는 민간에서 이미 경쟁력이 있다고 그렇죠. 시나리오 통과됐다는 얘기고 그리고 영화를 직접 찍을 감독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렇죠. 감독이 누구냐.
그리고 나서 다 잘 만들어도 배근망을 못하면 안 되니까 네. 배근망을 탈 수 있느냐. 네, 그렇죠. 상식적인 것 같은데. 네,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충족이 안 되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영화가 실제 잘 안 되면. 근데 이 사선회사라는 영화는 일단 이 제작자와 감독이 모두 무릎 팔꿈치로 쿡쿡 치시면 안 됩니다. 그 제가 이미 무게로 이미 삐그덕삐그덕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제작자와 감독이 모두 신인입니다. 그리고 민간 투자금 그 이전에 상업 영화를 한 적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래요? 이런 경우는 모태펀드에서 아예 심사조차 안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작자도 신인이고 감독도 신인일 경우엔 제작자도 신인이고 네네. 제작자도 첫 영화, 감독도 첫 영화. 첫 영화. 네. 이런 경우에는 아예 관례적으로 서류에서 그냥 탈락시킨답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가 아니어도요. 네. 다른 분야에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죠. 근데 네. 그런 구조에서 그 다음에 민간 지원금이 전혀 없었습니다. 민간 투자금이 제로. 예. 제로. 돈이 하나도 없는데 네. 그냥 서류만 들고 온 거죠. 첫 제작자의 첫 감독한테 돈을 네. 전체 영화에 45억인데 43억을 쏟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태펀드를 통해서 35억을 받았고 그 다음에 영진이 직접 지원을 통해서 8억을 받았는데 2억은 어디서 난 거예요? 2억은 지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열심히 취재를 해봤는데 못 알아냈습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보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민간 투자가 없는 영화니까. 그러니까 영진이가 가족영화 제작 지원 사업이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이 영화한테 8억을 먼저 몰아줍니다. 그래서 뭐예요? 다시 해주세요. 그러니까 영진이가 어떤 의미죠? 2015년도에 네. 가족영화 제작 지원 사업이라는 지원 항목을 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중간에 끼워 넣습니다. 가족영화요? 네, 가족영화라는 개념 자체가 주제가 가족을 다룬다는 그렇죠. 영화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명분은 헐리우드에는 가족 영화가 많은데 충무로는 가족 영화가 없으니 가족 영화를 제작 지원하겠다 이런 건데. 가족이 주제인 영화는 지원한다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체 영화 연령과 전체 관람가 영화들. 가족 영화라는 걸로 지원받은 영화가 또 있습니까? 뭐 3편이 있는데 다 제작 중이긴 합니다. 근데 이 중에 한 편이 이제 이 영화입니다. 첫 근데 번째. 그런데 그 항목의 혜택을 나중에 받은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게 영진이가 보통 이제 기관들이 4월 달에 예산을 올리지 않습니까? 정부 이제 문체부나 기재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네. 이때 영진이가 짰던 항목에는 없었습니다. 그 가족영화 제작 지원 사업이. 그러니까 영진이 발이 아니라는 거죠. 이 예산 자체가. 위에서 떨어진 예산이라는 거죠. 아하. 그래서 그게 문체부가 꽂아넣는지 기재부가 꽂아넣는지 모르지만 영진이가 예산안을 제출한 시점 이후에 정부 부처 어딘가서 그 예산을 야 니네 50억 편성해 이렇게 꽂은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거보다 더 많았대요. 표현이 참 저렴하네요. 네. 꽂았다. 예산 보통 꽂았다는 표현 많이 쓰니까. 네. 그래서 편성했다고 네, 해주시죠.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더 많이 편성해라 이랬는데 영진이 내부에서도 좀 반발이 있었답니다. 이거 갑자기 이렇게 예산 편성을 많이 하면 말이 나온다. 이건 직접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줄여서 결국 이제 50억 규모로 해서 이 영화가 최초로 수혜를 받아서 8억을 받고. 그럼 가족영화 지원 사업이요? 예, 지원 가족영화 제작 지원 사업. 그 사업에 혜택을 입어서 8억 원을 받았던 것은 네. 왜 그렇게 급하게 편성했다고요? 모태펀드 추정키로는 모태펀드에서 민간 투자가 제로인 상태에서 모태펀드를 받기가 좀 그러니까. 그게 맨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데 모태펀드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 네, 없으니. 뭐라도 하나 받아놔라고 했는데 받을 항목이 없으니까 가족영화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그렇죠. 편성을 한 다음에 8억을 꽂아놓고 자 이제 8억 들어갔으니까 나머지 35억 들어간다 하고 들어갔다는 그렇죠. 거죠. 그 순서는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너무 친절하네. 네, 완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전문무 너무 다정해요. 그리고 이제 배급사도 그때 딱 잡고 그래서 그 시기가 딱 이루어지는데 이 사선에서라는 영화가 어떤 내용이냐? 일단 요거부터 감탄하고요. 이 국가가 한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다정하게 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취재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영화가 잘 되길 바랬었는데 이 실제로 영화가 지금 뭐 개봉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작 중이고. 네. 근데 이거는 이 정도 되면은 일반인들은 모르지만 영화 업계에서 난리가 나지 않았나요? 영화 업계에서는 도대체 이 영화가 뭐냐 이런 반응들이 있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반응보다 이 영화가 그렇게 제작 지원을 받으면서 지원을 못 받게 되는 영화가 발생을 당연하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규모가 한정적이기 혹시 때문에. 이 영화가 도대체 뒷 배경이 어떻게 되길래 이런 지원을 받았는지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됐네. 그러면 3부에 5분만 추가로 나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물어보고 끝내게. 한겨레 20일 김한 기자입니다. 3부에서 이어서 만나겠습니다. 김호준입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추가 기소될 수 있다는 뉴스가 짧게 한번 나왔었습니다. 이유는 화이트리스트 때문이다. 사실 익숙치 않은 블랙리스트는 익숙한데 화이트리스트는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추가 기소할 수 있다. 관람가 영화. 가정영화라는 걸로 지원받은 영화가 또 있습니까? 뭐 세 편이 있는데 네. 다 제작 중이긴 합니다. 근데 이 중에 한 편이 이제 이 영화입니다. 첫 번째. 그런데 그 항목의 혜택을 나중에 받은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게 영진이가 보통 이제 기관들이 4월 달에 예산을 올리지 않습니까? 정부 이제 문체부나 기재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네. 이때 영진이가 짰던 항목에는 없었습니다. 그 가족영화 제작 지원 사업이. 그러니까 영진이 발이 아니라는 거죠. 이 예산 자체가. 위에서 떨어진 예산이라는 거죠. 아하. 그래서 그게 문체부가 꽂아넣는지 기재부가 꽂아넣는지 모르지만 영진이가 예산안을 제출한 시점 이후에 정부 부처 어딘가서 그 예산을 야 니네 50억 편성해 이렇게 꽂은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거보다 더 많았대요. 그 표현이 참 저렴하네요. 네. 꽂았다. 예산 보통 꽂았다는 표현 많이 쓰니까. 네. 그래서 편성했다고 네, 해주시죠.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는 더 많이 편성해라 이랬는데 영진이 내부에서도 좀 반발이 있었답니다. 이거 갑자기 이렇게 예산 편성을 많이 하면 말이 나온다. 이건 직접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줄여서 결국 이제 50억 규모로 해서 이 영화가 최초로 수혜를 받아서 8억을 받고. 그럼 가정영화 지원 사업이요? 예, 네, 지원 가족영화 제작 지원 사업. 그 사업에 혜택을 입어서 8억 원을 받았던 것은 네. 왜 그렇게 급하게 편성했다고요? 그 모태펀드 추정키로는 모태펀드에서 민간 투자가 제로인 상태에서 모태펀드를 받기가 좀 그러니까. 그게 맨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데 모태펀드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 네, 없으니. 뭐라도 하나 받아놔라고 네. 했는데 받을 항목이 없으니까 가족영화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그렇죠. 편성을 한 다음에 8억을 꽂아놓고 네. 자 이제 8억 들어갔으니까 나머지 35억 들어간다 하고 들어갔다는 그렇죠. 거죠. 그 네. 순서는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너무 친절하네. 네, 완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전문모 그래서 네. 이 사람들이 만드는 영화 혹은 이 주제로 만드는 영화는 보수 성향의 영화 혹은 뭐 그쪽이 좋아할 만한 영화니까 어떤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도 돈을 지원한다. 국가의 돈을 그쪽에 자원을 쓴다. 뭐 이렇게. 네, 특히 영화 분야에서 두드러졌는데요. 영화 분야가 이제 투자 규모가 크고 산업적으로 파장도 크고 문화적으로 이제 그것도 크다 보니까 박근혜 정부가 이제 문화예술계의 자편향을 바로잡는다 이런 기조와 취지 속에서 뭐 김영환 업무수첩이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직접 구속 사유이기도 했는데 그 다이어리에 보면 화이트리스트라는 용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네, 그렇죠. 지원하라고 하는 얘기가 지원이 나오죠. 나오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실제 영화들이 이른바 우리가 이제 국뽕 영화라고 불렀던 국뽕이요. 네, 국뽕 국가주의의 일단 뭐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소위 이제 애국심을 고취하고 막 고취하는 우리나라가 이제 소위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해서 이렇게 크게 잘 살게 됐다는 내용 그렇죠. 그걸 기반으로 하는. 그래서 뭐 그런 영화들이 제작이 쭉 줄줄이 되는 과정에서 모태펀드라고 하는 영화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투자 그 지원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시나리오라든지 이 영화의 스태프들의 역량을 판단을 해서 이 영화가 얼마나 흥행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해서 제작 지원금을 주는 거. 좋은 거잖아요. 네, 좋은 거죠. 그래서 한국 영화 활성화에 굉장히 기여를 했는데 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이 모태펀드에 낙하산을 꽂는 방식으로 해서 영화 제작 지원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모태펀드는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김기춘 전 비서실장 추가 기소될 수 있다는 뉴스가 짧게 한번 나왔었습니다. 이유는 화이트리스트 때문이다. 사실 익숙치 않은 블랙리스트는 익숙한데 화이트리스트는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추가 기소할 수 있다고 하는 이 화이트리스트가 뭔지 이 사안을 직접 취재한 한겨레 20일 김한 기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직접 오셨네. 네. 오라 그러던데. 아니, 저는 굳이 얼굴을 보고 얘기할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반갑습니다. 잘 오셨고요. 예. 일단 화이트리스트가 뭔지 왜 이게 추가 기소 사유까지 되는 건지 왜 이렇게 심각한 건지 좀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10분밖에 없거든요. 네. 그 블랙리스트는 이제 이른바 지원 배제 리스트잖아요. 화이트리스트는 그렇죠. 지원 동료 리스트 정도 될 겁니다. 블랙리스트는 이 사람한테 돈 주지 말라는 거고 그러니까 자격이 돼도 안 주는 거고 그렇죠. 화이트리스트는 자격이 안 돼도 돈을 주라고 하는 거. 그렇죠. 단순화시키면 그런 네, 겁니다. 단순화시키면 그렇고 이게 공적 자금, 그러니까 기금이라든지 공적 자금을 지원할 때는 정부 부처를 통해서 뭐 리스트를 만들어서 블랙리스트처럼 얘네들은 돈을 줘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민간 단체,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은밀한 지원을 할 때는 정경련이나 이런 기관을 통해서 어디에 돈을 좀 집행해라 뭐 이렇게 이제 지금 청와대가 움직였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회 현장에서 보수단체를 동원할 때 네. 그런 돈들은 우리가 익히 여러 차례 보도를 통해 들었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이제 문화예술 분야에 한 가지라도 충족이 안 되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가 없으니까 영화가 그렇죠. 실제 잘 안 되면. 근데 이 사선에서라는 영화는 일단 이 제작자와 감독이 모두 무릎 팔꿈치를 쿡쿡 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미 무게로 이미 삐끄덕삐끄덕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제작자와 감독이 모두 신인입니다. 그리고 민간 투자금 그 이전에 상업 영화를 한 적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래요? 이런 경우는 모태펀드에서 아예 심사조차 안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작자도 신인이고 감독도 신인일 경우엔 제작자도 신인이고 네네. 제작자도 첫 영화, 감독도 첫 영화. 감독도 첫 영화. 네. 이런 경우에는 아예 관례적으로 서류에서 그냥 탈락시킨답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가 아니어도요. 다른 분야에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구조에서 그 다음에 민간 지원금이 전혀 없었습니다. 민간 투자금이 제로. 예. 제로. 돈이 하나도 없는데 네. 그냥 서류만 들고 온 거죠. 첫 제작자의 첫 감독한테 돈을 네. 전체 영화에 45억인데 43억을 쏟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태펀드를 통해서 35억을 받았고 그 다음에 영진이 직접 지원을 통해서 8억을 받았는데 2억은 어디서 난 거예요? 2억은 지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열심히 취재를 해봤는데 못 알아냈습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보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민간 투자가 없는 영화니까. 그러니까 영진이가 가족영화 제작 지원 사업이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이 영화한테 8억을 먼저 몰아줍니다. 그래서 뭐예요? 다시 해주세요. 그러니까 영진이가 어떤 의미죠? 2015년도에 네. 가족영화 제작 지원 사업이라는 지원 항목을 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중간에 끼워 넣습니다. 가족영화요? 네, 가족영화라는 개념 자체가 주제가 가족을 다룬다는 그렇죠. 영화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명분은 헐리우드에는 가족영화가 많은데 충무로는 가족영화가 없으니 가족영화를 제작 지원하겠다 이런 건데. 가족이 주제인 영화는 지원한다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체 영화 연령과 전체 가족. 문화예술 분야를 지원하고 진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대한 기금인데. 그렇죠. 예. 근데 그 기금에 특정 인사, 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정 인사를 낙하산하여 그 분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 충분한 자격 요건이 안 됐는데도 지원한 영화 그렇죠. 같은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제작 중인 사선에서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사선에서요? 네. 어떤 요건을 못 갖췄는데 얼마나 지원을 받는 거예요? 이 영화는 전체 제작비가 45억 정도로 영진이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43억 원을 정부 지원금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이례적인 거예요? 이거는 충무로에서는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후문은 알 수가 없잖아요. 후문은 뭐 알 수는 전무까지만 없는데, 하죠. 모태펀드도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모태펀드 관계자들도 이게 왜 그러냐면 모태펀드가 심사를 할 때 몇 가지 주요하게 보는 게 있는데 하나는 이 영화가 민간 투자를 얼마나 받아왔느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민간에서 이미 경쟁력을 얼마나 인정받았느냐. 그렇죠. 최소한 영화 전체 제작비의 한 30% 정도는 이미 민간에서 투자를 받았느냐. 이거를 주요하게 보고. 말이 되네요. 그 다음에 이 영화의 제작자와 감독이 어떤 커리어를 갖고 있느냐.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이 부분 이제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영화를 실제로 배급할 수 있느냐. 요거를 이제 중요하게 보는데. 실제로 배급할 수 있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배급사를 사전에 지금 주요한 배급사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 주요 배급 라인을 탈 수 있느냐. 그걸 이제 주요하게 보는데. 당연한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민간에 투자를 받았다는 얘기는 민간에서 이미 경쟁력이 있다고. 그렇죠. 시나리오가 통과됐다는 얘기고. 그리고 영화를 직접 찍을 감독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렇죠. 감독이 누구냐. 그리고 나서 다 잘 만들어도 배급망을 못하면 안 되니까 배급망을 탈 수 있느냐. 그렇죠. 상식적인 것 같은데. 그 세 가지 중에